캐나다 토론토의 한 조용한 주택가. 28살 역사교사 에단 밀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되지 않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색이 바랜 군복과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51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켰다. 잊지 마라. 에단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할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멀리 바라보며 그때 내가 지킨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중얼거리셨죠. 에단은 군복을 만져보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그날 밤 에단은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본 현재 한국의 모습은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전쟁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팝, 드라마, 첨단 기술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나라. 에단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캐나다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제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발견한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1951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켰다. 잊지 마라. 할아버지는 생전에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린 제게는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직접 가서 보겠다고 말이에요.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에단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그는 할아버지가 70년 전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지 상상해봤습니다. 당시 20대였던 할아버지는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로 향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 의무감? 아니면 정의를 위한 사명감이었을까요? 에단의 가방에는 할아버지의 군복과 편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었던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고 늠름했지만 눈빛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모습은 에단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보신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였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에단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불빛들이 보이세요? 할아버지께서 지켜내신 한국입니다.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에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청춘을 바친 그 땅에 발을 디딘 거니까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월이었는데도 한국의 날씨는 생각보다 무더웠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추위와 더위는 물론이고 배고픔과 두려움도 견뎌내셨을 텐데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인 풍경들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이 모든 것들이 70년 전 할아버지가 보신 풍경과는 천지 차이였죠. 택시 기사님께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는데 한국에 왜 오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더니 기사님이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분들이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지켜내신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번째 아침, 에단은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과 레스토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이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찍었던 사진을 꺼내어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너진 건물들과 텅 빈 거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K-팝 음악이 거리에서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이 최신 패션으로 멋을 내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에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이구나.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에다는 할아버지가 이 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 상상해봤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강은 흘러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거든요. 에다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고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께서 지켜내신 한국입니다.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찬란한 도시로 발전한 한국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거든요. 거리에서 들리는 K-팝 음악,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폰과 자동차들.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평생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다짐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순례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국립서울 현충원에 도착한 에다는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이 정연하게 배열된 모습을 보며 이곳에 잠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유엔군 묘역에 도착했을 때 에단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터키, 전 세계에서 온 젊은 병사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에단은 준비해온 흰 국화꽃을 들고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을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묘비에는 나이가 겨우 19세, 20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영원한 잠에 든 것입니다. 에다는 무릎을 꿇고 헌화를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저희 가족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묵념을 올리며 할아버지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현충원 안내소에서 만난 직원분께서 에단의 사연을 듣고는 특별히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참전 국별 희생자 수, 주요 전투 기록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증언들이 담긴 자료였죠. 에다는 그 자료들을 보며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참혹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열악한 장비로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현충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분들은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살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은 영원히 한국 땅에 머물게 되신 거죠. 묘역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민주주의도 경제 발전도 K-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도 모두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의 묘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분들이 꿈꾸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었을 텐데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루지 못하신 채 이국 땅에서 잠드신 거예요. 저는 이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충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그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는 제 마음에 평생 남을 것 같았어요. 현충원에서 나오는 길에 에다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에단이 외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에단이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젊은이, 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고맙네. 그러면서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에단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10살이었어. 전쟁이 나면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지. 그때 외국 군인들이 우리에게 초콜릿과 빵을 나눠줬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 에단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서 복무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에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 은인이지. 꼭 할아버지께 전해다오. 한국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는다고. 이후 현충원 근처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단의 사연을 듣고는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어떤 중년 여성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경험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분들에게는 그것 이상의 의미였던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도 한국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영어로 Your grandfather is a hero to us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직접 전쟁을 경험하셨거나 그 여파를 겪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내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참전이 단순한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구한 숭고한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단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캐나다인 친구의 소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된 것이죠.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에단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에단 밀러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70년 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에단은 준비해온 할아버지의 군복과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고 질문 시간에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전쟁 중에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의 한국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등 진지하고 사려 깊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에단은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에 놀랐습니다.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이해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한 학생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에단 씨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생크유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에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에단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건네기도 했어요. 학교에서의 경험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과 진지한 질문들을 통해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감사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몇 살이셨어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이 참전 용사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눈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을 치료해서 할아버지들의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다음 세대의 꿈과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에다는 이 모든 것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에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그것도 정말 진심으로요. 에다는 현충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 학교에서의 강연,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으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아, 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다는 할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서울 시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지켜내신 한국이에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부모님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남산타워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보실 때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이게 정말 70년 전 전쟁터였던 곳이란 말이니?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보셨습니다. 에다는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생크유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단순히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구하신 거였어. 통화 내내 가족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부모님과의 통화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혼자서 느꼈던 감동을 가족과 나누니 그 기쁨이 배가 되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당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훌륭해졌다는 걸 말이야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부탁하셨어요.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달라고요. 할아버지 같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지킨 가치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다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과 그리움이었다면 지금은 깊은 감동과 확신으로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지켜내신 한국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에다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1951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켰다. 잊지 마라. 이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를 지켜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찬란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다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속에서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전하고 싶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할아버지와 같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다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해주신 모든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피어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자문하곤 하셨는데 이제 그 답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은 정말로 의미가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킨 가치들이 지금도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변함없는 감사가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한국과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요. 할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할아버지가 지켜내신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